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틀라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뗄 수 없게 만들 역대급 인과응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창 모임 가기 싫어지는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 자랑이지요. 그것도 남의 자식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식 추켜 세우는 동창 하나 있으면 그날 모임은 지옥이 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30년째 그 지옥을 견뎌온 수미와 그 지옥을 만든 영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1990년 어느 여고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영지는 그 시절 드물게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 임대료로 떵떵거리던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직업 한번 가져본 적 없는 금수저 백수였지요. 덕분에 영지의 고급 지갑엔 현금이 두둑했어요. 반면 수미는 성실한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늘 닳고 다른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수미가 훨씬 잘했지만 영지는 늘 은근히 돈으로 수미의 기를 죽였어요. 수미야,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네. 어디 취직할 거야? 나중에 우리 아빠 비서 해줘라. 건물주는 관리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여러분, 그 시절 학교 기억나세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시대였지만 정작 그 그림자 밑에서 돈봉투 냄새가 진동하던 시절이기도 했지요. 수미는 전교 상위권 성적표를 들고 담임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미야, 너 공부 잘하는 건 안다만 너희 집 형편에 인서울대학 가겠다고? 야, 너 하나 대학 보낸다고 너희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등골 휘는 거 안 보이니? 네가 효녀라면 그냥 일찌감치 실업계나 전문대 가서 취업을 해라. 그게 부모님 돕는 길이야. 담임 선생님의 말에 수미는 눈물이 고였지만 담임 선생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영지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의 손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이거 선생님 사모님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아빠가 조만간 학교 한번 오신대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180도 변했습니다.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 영지를 맞이하며 쇼핑백을 책상 밑으로 쓱 감추더군요. 아이고, 영지 왔니? 아이고, 아버님께서 뭘 또 이런 걸 다. 그래, 영지 너 이번에 체대 가고 싶다고 했지?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하다만 아버님께서 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마. 영지 너는 공부 걱정 마라.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영지는 울고 있는 수미를 슬쩍 보고는 얄밉게 미소 지었어요. 늘 이렇게 영지는 수미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게 취미였습니다. 수미가 가정 시간에 요리 솜씨로 칭찬을 받으면 영지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넌 딱 식모팔자네. 나는 인서울 체육대학 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해갖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거야. 대학 진학을 앞둔 시기 수미에게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미는 전교 1등 성적표와 함께 교육청에서 주는 인재장학금 신청서를 들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장학금만 있으면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이미 영지의 아버지가 두고 간 외제 양주와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수미의 신청서를 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수미야, 이 장학금 이번에 영지가 받기로 했다. 영지가 체육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든다더구나. 너는 머리가 좋으니 장학금 없어도 잘하잖니? 수미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어요. 선생님, 그건 교육청에서 성적순으로 주는 거잖아요. 제가 전교 1등인데 왜 영지가 받아요? 수미야, 세상은 성적표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영지 아버님이 학교에 기부하신 게 얼마인데 너는 그냥 운명이거니 해라. 그리고 너 대학 가봤자 취직이나 제대로 하겠어? 너희 집이 뭐 뒷배가 있니? 뭐 돈이 있니? 차라리 기술 배워서 빨리 돈 버는 게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야. 수미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누군가 내 노력을 한순간에 지워버릴 수 있는 곳이 세상이구나.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나오던 길, 수미는 시장 골목에서 비를 맞으며 좌판을 정리하는 엄마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미는 공북방 불을 끄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을 차려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자던 엄마가 찌개 냄새에 눈을 떠 한 숟가락을 뜨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수미 손맛은 참 정직하네. 마음이 다 풀리는 맛이야. 그 순간 수미는 결심했습니다. 공부는 남이 평가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맛은 속일 수가 없어. 내 실력만으로 누구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하는 세상. 내 손끝으로 직접 읽어내겠어. 다음 날 수미는 담임 선생님에게 가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대학 안 가겠습니다. 대신 제 인생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고 살겠습니다. 영지한테는 그 장학금으로 인생 공짜로 사는 법이나 잘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될 테니까요. 수미는 그렇게 펜을 꺾고 요리 전문 학교로 향했습니다. 영지가 식모팔자라고 비웃을 때 수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는 남이 주는 걸 받아먹는 인생이지만 나는 내 손으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인생을 살 거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지는 자기 말대로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서 강남 아파트에 안착했지요. 그리고 영지의 가장 큰 권력이자 훈장은 바로 회계사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수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요리 학교를 나와 대형 식당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다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15년 만에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수미는 홀로 눈물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차려 아들을 키워냈지요. 수미의 아들은 영지의 아들처럼 공부를 잘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새벽부터 육수 끓이는 걸 보며 자란 아들은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내가 무거운 거 다 들게. 엄마는 양념만 해요.
영지는 매년마다 열리는 동창회 때마다 여전히 수미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수미가 그 잘난 척 심한 영지가 있는 동창 모임을 왜 30년이나 나갔을까요? 미련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수미에겐 영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미의 도시락에 몰래 반찬을 얹어주던 친구들. 남편 초상 치를 때 밤새 곁을 지켜준 친구들이 다 그 모임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 중 일부는 영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지는 참 교묘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친구 아들을 낙하산으로 꽂아주기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친구에게 선심 쓰듯 돈을 빌려주며 여왕벌 노릇을 했지요. 수미야, 너 이번에도 안 나오면 섭섭하지. 내가 이번에 우리 애들 취직시켜준 거 알지? 너만 빠지면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친구들은 영지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에 영지의 기고만장함을 알면서도 비위를 맞췄고 수미는 그런 친구들이 영지에게 미움받을까봐 혹은 소중한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꾸역꾸역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영지는 그 점을 이용해 늘 수미를 깔개처럼 사용했습니다. 수미야, 니네 아들은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니? 우리 아들은 이번에 상속 전문 회계사로 승진해서 보너스만 몇 천만 원을 받았대. 며느리도 이번에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들였잖아. 역시 집안끼리 급이 맞아야지. 안 그래? 네 아들은 언제 결혼시킬 거니? 결혼시킬 돈은 있어? 요즘 결혼식 돈 많이 들더라. 수미는 영지의 자랑질에 늘 웃으며 넘겼지만 영지의 칼날 같은 말들은 수미의 가슴에 흉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자식 결혼시키는 날이죠. 수미에게 아들의 결혼은 그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식당 불판 앞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완벽한 보상이었지요. 하지만 영지에게 그날은 수미를 영원히 자기 밑으로 서열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수미가 며느리 흐엉과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린 그날 오후였습니다. 30분간 정적이 흐르더니 영지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 수미야, 아들 결혼 축하해. 근데 며느리 얼굴이 참 이국적이네. 베트남 어디라고 했지? 요즘은 그쪽 며느리 데려오는데 시세가 얼마니? 내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 있는데 너한테 물어보면 눈탱이 안 맞고 잘 고를 수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수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우리 아들이 여행하다 만난 귀한 인연이야. 라고 답장을 보내자 영지는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미야. 다들 그렇게 말해. 우리가 몇 년지기인데 우리한테는 안 속여도 돼. 어머, 근데 네가 식당에서 번 돈 저 며느리가 친정으로 다 송금하게 생겼다. 안 도망가게 조심해. 내가 아는 집은 애 낳고 도망가서 아주 풍비박산이 났거든. 너도 도장 찍기 전에 잘 지켜봐. 친구들은 영지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수미를 두둔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모티콘 한두 개로 상황을 회피할 뿐이었지요. 수미는 그날 밤 텅 빈 주방에 앉아 찬물 한 그릇을 들이켜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결혼식 전 청첩장을 돌리는 자리에서도 영지의 입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영지는 일부러 자기 며느리가 사준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나와 수미의 청첩장을 손가락 2개로 집어 들었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일반 예식장이네. 하긴 며느리 쪽 하객도 없을 텐데 큰 데서 하면 텅텅 비어 보이지. 아유, 근데 수미야, 니네 며느리 한국말은 좀 하니? 우리 며느리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 대화할 때 법률 용어를 섞어 써서 내가 가끔 사전을 찾아본다니까. 너는 나중에 손주 봐도 맘마, 아빠, 뭐 이런 말밖에 못 가르치겠어? 어떡하니 불쌍해서. 영지는 친구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며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얘들아, 수민의 결혼식 갈 때 축의금은 현금으로 하는 거다. 베트남은 카드 안 될 거 아니야. 수미가 그거 다 모아서 사돈댁에 국제 송금 해줘야지. 안 그래? 영지의 옆에서 영지 아들의 취업 도움을 받았던 동창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수미야, 영지 말 들어. 영지가 세상 물정은 바삭하잖아. 결혼식 당일 영지는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냐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영지는 수줍게 웃고 있는 흐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온 동창에게 슬쩍 속삭이는 겁니다. 수미에게 들리게요. 어머, 신부 화장을 해도 피부톤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누가 보면 신부가 아니라 일 도와주러 온 사람인 줄 알겠어. 아유, 저기 사돈댁 식구들은 안 오셨니? 비행기표 끊어줄 돈이 없었나 보네. 안타까워라. 사실 이번에는 흐엉의 부모님과 형제들만 한국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중에 고향에서 베트남식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지는 그걸 가난해서 못 온 것으로 몰아갔지요. 연회장에서도 영지의 지적질은 계속됐습니다. 갈비탕을 한 숟가락 뜨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야, 이거 갈비탕에서 피쉬 소스 냄새 안 나니? 며느리 취향인가 봐. 아휴, 나 비위 약한 거 알면서 수미가 너무했네. 얘들아, 웬만하면 먹지 마. 이거 먹고 배탈 나면 며느리 친정국가 원망해야 하잖아. 영지는 식장 곳곳을 다니며 하객들에게 우리 아들은 회계사인데 수미 아들은 기술도 없어서 외국인 며느리를 얻었다며 수미의 아들마저 깎아내렸습니다. 수미는 아들과 며느리의 앞날을 축복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영지의 독서를 방패처럼 막아내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영지는 돌아가면서 수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수미야, 오늘 고생 많았다. 근데 너 저 며느리 여권은 네가 챙겨놨지? 애 낳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려주지 마. 알았지? 여러분, 옛말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 있지요? 영지가 동창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우리 회계사 아들, 우리 법조계 며느리 타령을 할 때 사실 영지의 속은 시꺼먼 쑥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잘난 명문가 며느리는 영지에게 귀한 사돈댁 딸이 아니라 영지의 노후를 빨아먹는
가장 우아한 형태의 흡혈귀였으니까요. 영지의 며느리는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곤조곤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영지의 숨통을 조였지요. 어느 주말 저녁 아들 내외가 영지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로펌 동기들이랑 몰디브로 일주일간 워크숍 겸 휴가 다녀오기로 했어요. 애들 둘 다 데리고 가긴 무리라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요즘 남한테 애 맡겼다가 사고 나는 뉴스 보셨죠? 어머니는 가족이고 또 어차피 집에서 딱히 하시는 일 없으시니까 손주들 할머니께 맡기는 게 저희로서는 제일 큰 효도예요. 영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릎 관절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논리적인 요구 앞에서 입도 뻥끗 못했지요. 아들은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가서 사진 많이 찍어 올게. 애들은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정서에 좋대. 엄마 심심할까봐 우리가 기회 주는 거야. 알지? 아들 내외가 1등석 비행기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힐 때 영지의 거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칭얼대는 첫째와 밤새 우는 둘째를 번갈아 업고 달래느라 영지의 허리는 끊어질 듯 했습니다. 밤 11시 영지는 겨우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며느리의 SNS에 몰디브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최고의 힐링? 우리 여보 고마워?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영지는 쓰린 속을 달래려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방 싱크대에 가득 쌓인 애들 젖병과 며느리가 먹고 간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며느리의 어머니가 더 잘 닦으시잖아요. 라는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영지는 그 새벽에 퉁퉁 부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명절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저희 집안 전통이 워낙 엄격해서요. 라며 자기 친정부터 챙겼습니다. 영지의 집엔 잠시 들러 어머니,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참다 못한 영지가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자 아들은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 딸이고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엄마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애들만 봐주면 되는데 왜 자꾸 며느리 기를 죽여? 엄마가 좀 참아. 그래야 내 가정 평화로운 거야. 엄마가 내 앞길 막고 싶어?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대변인이 되어 자신을 윽박지를 때 영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거들지를 않았지요. 하지만 다음날 동창 모임에 나간 영지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얘들아,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몰디브 갔다 오면서 내 선물로 에르메스 스카프를 사왔더라. 내가 애들 좀 봐줬더니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 역시 배운 집안 애라 그런지 예의가 남달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영지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가짜 행복을 연기했습니다. 속은 이미 시커먼 잿더미가 되었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영지의 처절한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의 아들이 왜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았을까요? 회계사라는 허울 좋은 직함 뒤에는 독사 같은 며느리 기에 눌려 숨도 못 쉬던 한 남자의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억눌린 욕구가 최악의 방향으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기를 찾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상대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외도를 눈치채고도 처음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불고 매달리는 대신 차갑게 미소 지으며 이혼을 준비했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핸드폰 복제는 물론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호텔 CCTV까지 마치 살인사건 수사하듯 샅샅이 뒤져 완벽한 증거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영지가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착한 애야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때 며느리는 이미 이혼 소장을 다 써두고 영지의 아파트 입구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영지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외도를 빌미로 유책 배우자의 숨통을 죄었습니다. 영지가 아들 명의로 해준 강남 아파트, 그동안 모아둔 예금, 심지어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을 돈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재산 분할을 70%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바람 피우는 동안 제가 독박 육아하며 받은 정신적 피해 법적으로 다 계산했어요. 아파트 안 내놓으시면 이 불륜 사실 아드님 직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올릴 거예요. 회계사가 불륜이라니 사회적 매장인 거 아시죠? 영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수준 떨어지게 왜 이러세요? 아드님 교육이나 잘 시키시지 그랬어요. 이제 우리 애들도 이런 아빠, 할머니 볼 필요 없으니까 외국으로 떠날 거예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결국 아파트는 팔려나갔고 재산의 대부분이 며느리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불륜 소문이 퍼져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혼 충격과 우울증으로 술에 의지하며 방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재산이 반토막 나고 아들이 직장까지 잃게 되자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목에 힘만 주던 영지의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품위 있게 골프나 치며 살 줄 알았는데 아들놈 때문에 노후 자금이 날아가자 그 화풀이를 고스란히 영지에게 퍼부었습니다. 야, 너 평생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들 자랑하고 며느리 명문가라고 떠들고 다닐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애 사람 구실하게 가르치라 그랬지? 네가 오냐 오냐 하고 돈으로만 바르니까 아들놈이 처모양 적골 난 거 아니야. 영지도 참지 못하고 맞섰지요. 당신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평생 돈만 벌어다 줬지. 당신이 언제 애 교육에 관심이나 있었어? 자식 교육은 엄마 목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며 돈 벌었는데 네가 며느리 기에 눌려 쩔쩔매고 밖으로는 잘난 척이나 하느라 애 속이 썩는 줄도 몰랐지? 이 집구석 망조든 건 다 네 탓이야. 내 얼굴에 똥칠해도 유분수지. 동료들 보기가 부끄러워 살 수가 있다.
남편은 이제 영지를 보면 무식한 여자, 애망친 여자라며 벌레 보듯 합니다. 영지는 밖에서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안에서는 남편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그 텅 빈 강남 아파트에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30주년 기념 동창의 날입니다. 영지는 기죽기 싫어 10년 전에 산 낡은 샤넬백에 가죽을 닦고 또 닦으며 나타났습니다. 안색은 흑빛이었지만 입술엔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발라 필사적으로 도끼를 품었지요. 영지는 친구들이 모인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상무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고민 중이야. 며느리는 애들 유학 때문에 미국에 갔잖아. 역시 교육열이 대단해.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된다니까. 그때 한 친구가 툭 던졌습니다. 영지야, 근데 너네 아들 바람 펴서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정말이니? 영지의 얼굴이 순간 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데.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문이 열리며 화사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수미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가 독박 육아와 아들의 불륜으로 지옥을 맛보고 있을 때 수미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볕들날이 찾아왔습니다. 영지가 돈 주고 사온 여자라며 비웃던 베트남 며느리 흐엉. 사실 그녀는 수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늘이 보낸 귀인이었습니다. 수미의 아들이 베트남 배낭여행 중에 운명처럼 만난 흐엉. 영지는 가난해서 한국 왔다고 치부했지만 흐엉은 베트남 현지에서 명문 요리 학교를 다니던 요리사였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흐엉이 한 일은 시어머니 수미의 투박한 손맛을 전국구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미의 깊은 국밥 육수에 흐엉이 가져온 베트남 비법 향신료가 더해지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퓨전 보양 전골이 탄생했습니다. 시장 골목 작은 식당에는 새벽부터 번호표를 뽑는 줄이 늘어섰고 유명 미식가들과 유튜버들이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불판 앞에서 땀 흘리지 마세요. 제가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과 밀키트 사업까지 야무지게 성공시키며 시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중소기업 회장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보다 수미를 더 감동시킨 건 흐엉의 진심이었습니다. 영지의 며느리가 영지를 무료 식모로 부릴 때 흐엉은 수미를 왕비처럼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뒤틀린 손가락을 따뜻한 오일로 마사지해주고 주말이면 어머니 고생하셨으니 바람 쐬러 가셔야 해요 라며 수미를 데리고 전국 명소를 유람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들인 명품 옷과 가방으로 옷장이 채워질 때마다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복덩이가 어디서 왔을까? 수미의 아들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아빠 없는 빈자리를 채우려 더 듬직하게 엄마 곁을 지켰고 아들 내외를 꼭 닮은
남매 손주들이 거실에서 할머니 사랑해요 를 외치며 재롱을 떨 때 수미는 평생의 한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영지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시장 상인들에게 기부하고 다문화 가정을 돕는 재단을 세우며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수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은은한 광채와 여유가 감돌았습니다. 30년 전 담임 선생님과 영지가 식모팔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 소녀는 이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진정한 여왕이 되어 동창회장에 나타난 겁니다. 수미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영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영지의 떨리는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눈을 맞추었습니다. 영지야,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소식 들었어. 나도 마음이 참 아프더라. 영지는 입만 뻥긋거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미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영지야, 네가 예전에 그랬지? 내 며느리 도망가면 어쩌냐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며느리는 나 칠순 선물로 세계 일주 크루즈 티켓 끊어놓고는 자기랑 꼭 같이 가야 한다고 조르거든. 영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영지의 위선과 가식을 다 알고 있었고 이제는 수미의 성공 스토리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수미야, 정말 대단하다. 인생에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영지쟤, 학교 때 수미 그렇게 무시하더니 꼴 좋다 진짜. 영지는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뒤에 남은 수미는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억울하게 빼앗겼던 장학금과 무시당했던 세월이 이 한 잔의 술로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내 자식만 최고라며 사람의 급을 나누던 영지의 말로 참으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나요? 30년 넘게 인내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수미의 인생은 결국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면 지나친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에 기분 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이 겪은 눈꼴 시린 사연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통쾌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수미처럼 반드시 빛나는 봄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틀라지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